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인생은 찬스였습니다. 백화점 청소부가 어디서 꼬박꼬박 반말 짓거리야. 나 백화점 사장 사모인 거 몰라? 백화점 복도에 뺨 맞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62살 청소부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뒤로 넘어졌어요. 손목이 꺾이며 날카로운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상처를 발견하고는 분노를 참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처리할게요. 제대로요. 검사인 며느리가 발견한 건 뺨 사건만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으로 약자를 짓밟아온 자들, 그들의 몰락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좋은 기운 가득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날도 민경의 퇴근은 늦었습니다. 검찰청 회식이 있는 날이었어요. 상급자들이 모인 자리라 일찍 빠져나올 수도 없었습니다. 민경은 아침부터 차를 두고 나왔어요. 술자리가 있을 걸 알았으니까요. 요즘 검찰청 분위기가 어수선했습니다. 대형 사건이 몇 건 터지면서 모두들 예민해져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오늘 회식도 분위기를 풀어보자는 취지였습니다. 민경은 30살 검사 경력 3년 차였어요. 나이는 어리지 않았지만 이 자리에서는 막내였습니다. 선배들 술잔을 받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민경 씨, 요즘 힘들지? 부장검사가 술잔을 건네며 물었어요. 민경은 웃으며 받았습니다. 괜찮습니다, 부장님. 그래, 우리 민경이가 제일 야무지지. 주변에서 웃음소리가 터졌어요. 민경도 따라 웃었지만 속으로는 빨리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회식 장소는 시청 근처 고깃집이었어요. 고기 굽는 냄새가 옷에 배어들었습니다. 민경은 창밖을 보며 시간을 확인했어요.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부장님, 저 오늘은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민경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부장검사는 손을 흔들며 허락했습니다. 그래, 조심히 들어가. 민경은 자리에서 일어나 코트를 챙겼어요. 다른 선배들에게 인사를 하고 식당을 나섰습니다. 밖은 생각보다 추웠어요. 12월 말 한겨울 날씨였습니다. 민경은 코트깃을 세우며 큰 길로 나갔어요. 택시를 잡으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택시가 보이지 않았어요. 한 대, 두 대 지나가는 차들은 전부 손님을 태운 상태였습니다. 빈 차가 없었어요. 민경은 핸드폰을 꺼내 택시 앱을 켰습니다. 주변에 운행 가능한 차량이 없습니다. 화면에 뜬 문구를 보고 민경은 한숨을 쉬었어요. 금요일 밤이라 택시가 귀했습니다. 조금만 걸어볼까? 민경은 큰 길에서 벗어나 이면도로로 방향을 틀었어요. 이쪽이 차가 더 잘 잡힐 거라 생각했습니다. 술 기운에 걸음이 조금 비틀거렸어요. 골목은 생각보다 어두웠습니다. 가로등이 드문드문 있는 편이었어요. 몇 개는 깜빡거리고 있었고 어떤 건 아예 꺼져 있었습니다. 민경은 불안한 마음에 걸음을 재촉했어요. 골목 양옆으로 낡은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대부분 문을 닫은 상태였어요. 가끔 2층 창문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민경의 구두굽이 바닥을 찍는 소리만 골목에 울렸어요. 빨리 나가야 하는데. 민경은 가방을 꼭 껴안으며 걸었습니다. 술 때문에 몸이 나른했어요. 집에 가서 샤워하고 푹 자고 싶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소리였습니다. 민경은 순간 온몸이 긴장했어요. 고개를 돌리려는 찰나였습니다. 가방 끈이 세게 당겨졌어요. 민경의 몸이 뒤로 확 쏠렸습니다. 술 기운에 중심을 잡지 못했어요. 휘청이며 넘어질 뻔했습니다. 손이 벽을 짚었지만 힘이 없었어요.
가방을 낚아챈 사람은 이미 달리고 있었습니다. 검은 모자를 눌러 쓴 남자였어요. 날렵한 몸놀림으로 골목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민경은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가방 안에 지갑, 핸드폰, 신분증, 검찰청 출입증까지 다 들어 있었습니다.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목이 막혔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옆에서 누군가 빠르게 뛰쳐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경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 남자가 망설임 없이 범인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골목에 울렸어요. 낮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운동화 밑창이 바닥을 차는 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민경은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남자는 놀라울 정도로 빨랐어요. 순식간에 범인과의 거리를 좁혔습니다. 골목 끝에서 범인이 방향을 틀었어요. 하지만 남자도 따라 꺾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날치기범의 목소리였습니다. 민경은 비틀거리며 골목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벽을 짚으며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시야 끝에 두 남자가 보였어요. 범인이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남자가 범인의 팔을 뒤로 꺾어 눌러 제압하고 있었어요. 옆에는 민경의 가방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마. 남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어요. 범인은 얼굴을 찡그리며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어요. 민경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남자의 모습이 드러났어요. 또렷한 이목구비, 굵은 눈썹, 약간 거친 숨소리. 나이는 자신과 비슷한 또래로 보였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돌려 민경을 봤어요. 괜찮으세요? 짧은 질문이었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민경은 그제야 정신을 차렸어요. 네, 괜찮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놀라서인지 추워서인지 알 수 없었어요. 남자는 한 손으로 범인을 제압한 채 다른 손으로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민경에게 건넸어요. 이거. 민경이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가방을 열어보니 내용물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경이 고개를 숙였어요. 남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범인이 다시 몸부림을 쳤어요. 남자는 힘을 더 주어 눌렀습니다. 경찰 불러야겠네요. 민경이 말했습니다.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112에 신고를 넣었어요. 경찰은 곧 오겠다고 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민경과 남자는 말이 없었어요. 범인만 가끔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남자는 꿈쩍도 하지 않고 범인을 잡고 있었어요. 민경은 그 모습을 보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10분쯤 지나 경찰차가 골목 입구에 멈춰 섰어요. 경찰관 2명이 내려왔습니다. 범인을 인수받고 수갑을 채웠어요. 민경은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분이시죠? 진술서 작성해야 하는데요. 경찰관이 말했어요. 민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낮에 가도 될까요? 지금은. 목소리가 떨렸어요. 경찰관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러세요. 내일 연락드리겠습니다. 경찰은 범인을 데리고 떠났어요. 골목에는 다시 민경과 남자만 남았습니다. 민경이 남자를 봤어요. 남자는 손을 털며 일어섰습니다. 옷에 묻은 먼지를 털었어요. 그리고 민경을 봤습니다. 이제 괜찮으시겠어요? 민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저 성함이라도. 남자는 손을 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민경은 순간 당황했어요. 저 정말 감사합니다. 연락처라도. 남자는 잠시 멈췄다가 뒤돌아봤습니다. 희미한 미소를 지었어요. 당연한 일했을 뿐이에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 말을 남기고 남자는 골목을 벗어났습니다. 민경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키 큰 실루엣이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손에 든 가방이 묵직했습니다. 누구였을까? 얼굴은 또렷하게 기억났어요. 하지만 이름도 연락처도 몰랐습니다. 민경은 큰 길로 나와 택시를 잡았어요. 차 안에서도 계속 그 남자 생각이 났습니다. 단호했던 목소리, 흔들리지 않던 눈빛.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민경은 창밖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지만 눈이 말똥말똥했어요. 오늘 밤 일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술 기운에 방심했던 순간, 가방을 낚아채이던 순간, 그리고 망설임 없이 달려가던 남자의 뒷모습. 민경은 이불을 뒤집었으며 중얼거렸어요. 누구였을까? 정말.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민경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잠을 설친 탓에 몸이 무겁긴 했지만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검찰청으로 가는 길에도 어제 일이 떠올랐어요. 경찰서에 들러 진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범인은 상습 소매치기였다고 했어요. 그 사람 덕분에 민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사람을 계속 생각하고 있는 자신이 이상했어요. 검찰청에 도착해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가 쌓여 있었어요. 오늘도 바쁜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민경은 커피를 한 잔 마시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하루 종일 일에 집중했지만 가끔 그 남자 얼굴이 떠올랐어요. 민경은 고개를 저으며 서류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아마 다시는 못 만나겠지. 민경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민경은 몰랐습니다. 운명이라는 건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숨어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남자와의 재회가 곧 다가올 거라는 걸. 과연 두 사람은 다시 만나게 될까요? 밤길에서 시작된 이 인연은 어디로 이어질까요? 그리고 이 우연한 만남 뒤에 숨겨진 운명은 무엇일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경은 그날 이후 평소처럼 검찰청에 출근했어요. 사건 서류를 검토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피의자를 조사했습니다. 바쁜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가끔 그 남자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단호했던 목소리, 흔들리지 않던 눈빛. 민경은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털어냈어요. 다시는 못 만나겠지. 그런데 그날 오후였습니다. 민경이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막 끝난 시각이었습니다. 앞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어요. 민경의 발걸음이 저절로 멈췄습니다. 설마. 가까워질수록 얼굴이 또렷해졌어요. 민경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였어요. 밤길에서 만났던 바로 그 사람. 남자도 민경을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남자의 표정이 살짝 놀라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대로 서 있었어요. 복도를 지나가는 다른 직원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민경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남자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민경은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여기서 일하세요? 민경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검사입니다. 남자의 눈이 약간 커졌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어요. 저도요.
민경은 깜짝 놀랐습니다. 검사 같은 검찰청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다는 말인가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민경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주에 막 발령받았어요. 신입입니다. 그제야 민경은 이해가 됐어요. 최근 새로 임용된 검사들이 있다는 건 들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었던 거예요. 아, 그러셨군요. 저는 강민경입니다. 민경이 손을 내밀었어요.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한지후입니다. 악수를 나누는 순간 민경은 묘한 전율을 느꼈어요. 따뜻하고 단단한 손이었습니다. 지우가 먼저 손을 놓으며 말했어요. 그날은 괜찮으셨어요? 민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분에 무사했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지우는 손사래를 쳤어요.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었어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할 말이 많은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민경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지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야말로요. 그렇게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그 후로 민경과 지우는 자주 마주쳤어요. 복도에서, 식당에서, 회의실 앞에서. 처음엔 어색하게 인사만 나눴습니다. 그러다 점점 짧은 대화를 주고받게 됐어요. 오늘 사건 어때요?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사소한 이야기들이었지만 민경은 그 시간들이 좋았습니다. 지우는 말수가 적었어요. 하지만 들어주는 태도가 진지했습니다. 민경이 힘든 이야기를 꺼내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줬어요. 어느 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민경이 구내식당에 혼자 앉아 있는데 지우가 다가왔어요. 여기 앉아도 될까요? 민경은 반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지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검사일 힘들지 않으세요? 민경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힘들죠. 근데 보람 있어요. 지우가 미소를 지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민경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함께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지우가 물었어요. 주말에 시간 되세요? 민경은 깜짝 놀라 지우를 봤습니다. 네. 지우는 조금 머뭇거리다 말했어요. 커피라도 한잔하면 어떨까 해서요. 민경은 속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좋아요. 지우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주말이 왔습니다. 민경은 평소보다 신경 써서 옷을 골랐어요.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결국 베이지색 코트에 청바지를 선택했어요. 약속 장소는 시청 근처 카페였습니다. 민경이 도착했을 때 지우는 이미 와 있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경이 다가가자 지우가 벌떡 일어났어요. 왔어요? 민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우는 민경의 코트를 받아 옆 의자에 걸어줬어요. 뭐 마실래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민경은 메뉴판을 보며 말했어요. 아메리카노요. 지우는 카운터로 가서 주문을 했습니다. 민경은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데이트인가? 커피가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지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날 정말 놀랐어요. 민경이 지우를 봤습니다. 저도요. 같은 곳에서 일하게 될 줄은. 지우가 웃었어요. 인연인가 봐요. 그 말에 민경의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퇴근 후 함께 저녁을 먹고 주말에 영화를 보러 갔어요. 민경은 지우와 함께 있으면 편안했습니다. 지우는 과묵했지만 따뜻했어요. 민경의 말을 경청했고 힘들 때 옆에 있어줬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주말 두 사람은 백화점에 쇼핑을 하러 갔어요. 옷을 구경하다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였어요. 복도에서 청소하는 한 여성이 보였습니다. 파란 작업복을 입고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지우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머니, 지우가 반갑게 다가갔어요. 민경은 깜짝 놀랐습니다. 청소하던 여성이 고개를 들었어요. 지우를 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우야, 여기 왜? 미순이었습니다. 민경은 처음 보는 시어머니였어요. 지우가 민경을 소개했습니다. 어머니, 제 여자친구 민경이에요. 미수는 손을 닦으며 머뭇거렸어요. 작업복 차림이 부끄러운 듯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이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강민경이에요. 미수는 민경을 봤어요.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이었습니다. 자신과는 너무 다른 세계 같았어요. 어머니, 쉬는 시간이세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미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잠깐. 지우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경 씨, 우리 어머니세요. 저를 여기까지 키워주신 분이에요. 지우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혼자 저를 대학까지 보내주시고 검사될 때까지 응원해 주셨어요. 정말 자랑스러운 분이에요. 미순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민경도 뭉클했어요. 어머니, 정말 존경스러워요. 민경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미수는 손을 저었어요. 아니야. 나는 그저. 아니에요. 훌륭하게 키우셨어요. 민경은 지우를 보며 말했습니다. 미수는 민경의 따뜻한 눈빛을 봤어요.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 두 사람은 백화점을 나섰습니다. 민경은 생각했어요. 저렇게 훌륭하신 분이. 그날 민경은 미순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교제를 시작한 지 반년이 지났어요. 민경은 부모님께 지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는 관심을 보였어요. 어떤 사람인데? 검사예요. 같은 검찰청에서 일해요. 어머니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래, 집안은 어디고? 민경은 잠시 망설였어요. 지우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지우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어머니는 백화점에서 청소 일을 하셨습니다. 지우는 장학금으로 공부했고 검사가 되었어요. 평범한 집안이에요. 민경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더 물어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며칠 뒤였습니다. 어머니가 지우에 대해 알아본 것 같았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민경아, 잠깐 이야기 좀 하자. 거실에서 어머니와 마주 앉았어요. 아버지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 남자, 집안이 어떻다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민경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요? 알아봤어.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며? 어머니가 청소부라고? 민경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경아, 우리 집안을 생각해봐. 내 아버지가 누군데? 민경의 아버지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였어요. 집안도 유복한 편이었습니다. 사람이 중요하지 집안이 뭐가 중요해요. 민경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난한 집안 사람들은 달라. 우리랑은 안 맞아. 민경은 화가 났어요. 엄마, 지우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검사가 됐잖아요.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경아,
우리도 내 행복을 바라는 거야. 하지만 결혼은 신중해야 해. 전 이미 결정했어요. 민경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절대 안 돼. 우리 허락 없이는 결혼 못 해. 민경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대화가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민경은 지우에게 이 사실을 말했어요. 지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지우가 작게 웃었어요.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미안해요. 저 때문에. 민경이 지우의 손을 잡았어요. 아니에요. 제가 설득할게요. 하지만 부모님은 완강했습니다. 민경이 아무리 설득해도 듣지 않았어요. 청소부 어머니를 둔 집안이랑 혼사를 치르라고? 말이 되니? 어머니의 말이 민경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일주일 뒤 지우가 민경을 불렀어요. 둘은 한강공원에서 만났습니다. 겨울바람이 차가웠어요. 지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경 씨, 우리 헤어지는 게 낫겠어요. 민경은 깜짝 놀라 지우를 봤어요. 무슨 소리예요?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모님 말씀이 맞아요. 저는 민경 씨한테 어울리지 않아요. 민경의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지우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민경 씨가 고생할 게 뻔해요. 전 민경 씨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민경이 지우의 손을 꼭 잡았어요. 지우 씨 없이는 못 살아요. 지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도 그래요. 두 사람은 한참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민경이 먼저 말했어요. 제가 설득할게요. 끝까지 설득할게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아요. 지우는 아무 말 없이 민경을 안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둘은 따뜻했어요. 그날 이후 민경은 부모님을 계속 설득했습니다. 매일 집에 가서 이야기했어요.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지우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어머니도 만나보시면 알 거예요. 어머니는 끝까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민경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렇게까지 좋으면 한번 만나보자. 민경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는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어요. 다음 주 민경은 지우를 부모님께 소개했습니다. 지우는 정장을 차려입고 왔어요.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지우입니다. 지우가 깊이 인사했어요. 아버지가 지우를 훑어봤습니다. 식사 자리는 어색했어요. 어머니는 말이 없었고 아버지만 가끔 질문을 던졌습니다. 검사 일은 어떤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우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지우가 인사하고 돌아갔어요. 아버지가 민경을 봤습니다. 괜찮은 친구 같구나. 민경의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불만스러워 보였지만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알아서 해라. 어머니의 말에 민경은 안도했어요. 그로부터 얼마 뒤 민경과 지우는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준비를 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민경이 미순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한복 맞추는 이야기를 하러 온 거였어요. 집은 작고 아담한 빌라였습니다. 집은 낡았지만 깨끗했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한복 보러 가요. 민경이 말했습니다. 미수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민경아, 나 같은 사람이 너랑 함께 다니면 초라해서 창피하지 않니? 민경의 가슴이 뭉클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민경이 미순을 똑바로 봤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지우 씨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어요.
저는 그런 어머니가 자랑스러워요. 미순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민경은 미순을 안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흘렀습니다.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어요.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했습니다. 민경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버질로드를 걸었어요. 지우가 제단 앞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서약했어요. 사랑하고 존중하며 평생 함께하겠습니다. 민경은 행복했습니다. 지우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민경은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걸. 그리고 그 시련의 중심에 한 사람의 어머니가 서 있을 거라는 걸. 과연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그리고 지우의 어머니 미순에게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민경과 지우는 결혼하면서 아파트 전셋집을 구했습니다. 두 사람은 미순에게 함께 살자고 했어요. 하지만 미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 신혼인데 무슨. 나는 괜찮아.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었어요. 미순은 계속 혼자 살기로 했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미순은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떴어요. 수십 년간 같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몸이 알아서 깨는 시간이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얼굴을 봤어요. 주름이 깊어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카락. 간단히 아침을 먹고 집을 나섰어요. 미수는 수년째 같은 백화점에서 청소부로 일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대형 백화점이었어요. 출근 시간은 아침 6시 반이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했어요. 집에서 백화점까지 1시간 반 거리였습니다. 미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오늘도 무사히 백화점에 도착했습니다. 직원 출입구로 들어가 유니폼으로 갈아입었어요. 파란 작업복에 이름표를 달았습니다. 김미순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청소 도구를 챙겨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미순의 담당 구역은 1층과 2층이었어요. 명품 매장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바닥을 닦고 유리창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했어요. 일은 고됐지만 미수는 성실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빠짐없이 청소했어요. 덕분에 직원들도 미순의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미순 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경비원 아저씨가 인사했어요. 미순은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장 직원들도 가끔 인사를 건넸어요. 여사님,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미수는 조용히 일했습니다. 티나지 않게, 방해되지 않게. 그게 미순의 방식이었어요. 하지만 모두가 미순을 반긴 건 아니었습니다. 정숙은 오전 11시쯤 백화점에 도착했어요. 운전기사가 차 문을 열어줬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들고 백화점 안으로 들어왔어요. 정숙은 이 백화점 사장의 부인이었습니다. 62살 미순과 동갑이었어요. 같은 동네에서 자랐고 같은 학교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삶은 완전히 달랐어요. 정숙에게 쇼핑은 일상이었습니다. 거의 매일 백화점에 나왔어요. 출근하듯 똑같은 시간에 도착해서 매장을 둘러봤습니다. 정숙은 늘 완벽하게 차려입었어요. 명품 옷, 명품 가방, 비싼 액세서리. 얼굴에는 진한 화장을 했습니다. 1층 명품 매장으로 향했어요.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모님, 어서 오세요. 정숙은 고개만 까닥였어요. 시선을 매장 안으로 돌렸습니다. 정숙이 지나가자 직원들이 작게 수군거렸어요. 오늘은 또 어디서 트집 잡으시려나? 조심해. 요즘 더 예민하시던데. 저번 주에도 화장품 매장에서 난리 났잖아. 직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일했습니다.
그때 저 멀리 청소하는 미순이 보였어요. 정숙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비웃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어린 시절 미수는 공부를 잘했어요. 반에서 늘 1등이었습니다. 정숙은 중간쯤이었어요. 하지만 집안 형편은 달랐습니다. 미순의 집은 가난했어요.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정숙의 집은 부유했어요. 아버지는 사업을 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서열이 생겼습니다. 정숙은 늘 미순을 내려다봤어요. 공부는 못해도 돈이 있었으니까요. 미수는 참았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미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했어요. 결혼하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미수는 혼자 아들을 키웠습니다. 정숙은 좋은 집안으로 시집갔어요. 시댁은 백화점을 운영했습니다. 정숙은 사모가 됐어요. 그리고 우연히도 미수는 정숙 남편의 백화점에 취직했습니다. 정숙은 그날부터 미순을 더 무시했어요. 지나가다 마주치면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가끔 트집을 잡기도 했어요. 미수는 참았습니다. 일자리를 잃을 수 없었으니까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미수는 2층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바닥을 닦고 거울을 닦고 휴지를 채웠습니다. 몸이 좀 무거웠어요. 요즘 들어 자주 피곤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붓고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싶었어요. 화장실 청소를 마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때 정숙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옆에 부사장 부인이 함께였습니다. 미수는 재빨리 옆으로 비켰어요. 청소 도구를 벽에 붙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숙은 미순을 힐끗 보더니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멈춰 섰어요. 잠깐. 정숙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미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왜? 정숙이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물기 있는데? 미순이 바닥을 봤어요. 청소 후 남은 물기가 조금 있었습니다. 곧 마를 정도였어요. 미안해. 금방 닦을게. 미순이 허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숙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금방? 누가 넘어지면 어쩌려고?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미수는 얼른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미안해. 정숙은 비웃듯 웃었어요. 항상 이런 식이네. 정신이 없나 봐. 미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조심할게. 미수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정숙은 코웃음을 쳤어요. 조심은 나이 먹으면 일도 제대로 못하나 봐.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들도 직원들도. 미수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정숙은 미순을 훑어보더니 돌아섰어요. 다음엔 제대로 해. 그리고 부사장 부인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미수는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 미수는 1층 매장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몸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어지럽기도 했어요. 조금만 쉬면 괜찮겠지. 미수는 청소 도구를 챙겨 직원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복도에서 다시 정숙을 마주쳤어요. 이번에도 부사장 사모가 함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쇼핑백을 들고 걸어오고 있었어요. 미수는 다시 옆으로 비켰습니다. 정숙이 미순을 보더니 멈춰 섰어요. 너 지금 어디가? 미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깐 쉬었다 오려고. 정숙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일도 제대로 안 하면서 쉬긴 뭘 쉬어. 미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몸이 좀 안 좋아서. 정숙이 비웃었습니다. 몸이 안 좋으면 집에서 쉬지. 왜 나와?
돈이 급해? 그 말에 미순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미안해. 미순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숙은 한 발 더 다가왔어요. 미안하긴. 청소부 주제에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더 날카로웠어요. 예전부터 그랬잖아. 가난하게 살면서 잘난 척. 미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뭘? 정숙이 말을 끊었어요. 학교 다닐 때도 그랬지. 공부 잘한다고 으스대고. 근데 지금 뭐해? 청소부잖아. 미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난 그냥 일하러 온 거야. 정숙의 표정이 굳었어요. 일?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미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숙은 눈을 부라렸어요. 뭐, 지금 말대꾸야? 미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멈추지 않았어요. 몸이 안 좋다고? 그럼 그만두면 되잖아. 나이 든 사람이 일하려고 하니까 문제지. 주변에 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미수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잠깐만 쉬었다 올게. 미순이 작게 말했습니다. 정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쉬긴 뭘 쉬어. 일이나 제대로 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미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숙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근데 왜 너 나한테 꼬박꼬박 반말 짓거리야? 미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숙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우리 같이 학교 다녔잖아. 미순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숙이 비웃었어요. 그게 언제 얘긴데? 지금 내가 누군지 알아? 사장 사모야. 사모.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부사장 부인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사모한테 감히 반말을 해? 청소부 주제에? 정숙은 주변을 돌아봤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어요. 정숙의 표정이 더욱 굳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날아든 손. 탁! 뺨을 때리는 소리가 매장에 울렸습니다. 미수는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어요.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귀가 먹먹했어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미수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아! 미순의 몸이 옆으로 쏠렸어요. 바닥에 손을 짚으며 넘어졌습니다. 손목이 꺾이는 소리가 났어요. 날카로운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아! 미수는 손목을 감싸쥐었어요. 뺨도 아팠지만 손목이 더 아팠습니다. 정숙은 손을 털며 말했어요. 버릇없이 굴면 안 돼. 청소부 주제에.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구두굽이 바닥을 찍는 소리만 울렸어요. 미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뺨이 아팠습니다. 손목은 더 아팠어요. 하지만 더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고객들도 직원들도 수군거렸어요. 저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러게. 사장 사모님이 원래 한 성깔 하셔. 맨날 저러시더라. 무서워서 미수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 직원이 다가와 미순을 일으켰어요. 괜찮으세요? 손목. 미수는 손목을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부어오르고 있었어요. 청소 도구를 챙겨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비틀거리며 걸었어요. 휴게실에 도착해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손목은 점점 부어올랐습니다. 뺨은 여전히 화끈거렸어요. 미수는 거울을 봤어요. 뺨에 빨간 손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손목도 보라색으로 멍이 들고 있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미수는 얼굴을 감쌌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과연 지후와 민경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리고 정숙에게는 어떤 대가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미수는 유니폼을 벗고 집으로 향했어요. 버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뺨은 여전히 아팠어요. 손자국은 조금 옅어졌지만 아직 보였습니다. 미수는 손으로 뺨을 가렸어요. 집에 가서 얼음 찜질해야지.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계단을 올라 현관문을 열었어요. 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미수는 신발을 벗고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냉장고에서 얼음을 꺼내 수건에 쌌습니다. 바닥에 앉아 뺨에 얼음찜질을 했어요. 내일이면 괜찮아지겠지.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어머니 계세요? 지후의 목소리였습니다. 미수는 깜짝 놀라 일어났어요. 왜 왔니? 목소리를 밝게 했습니다. 재빨리 얼음 수건을 치웠어요. 지후와 민경이 들어왔습니다. 퇴근길에 들렀어요. 저녁 드셨어요? 민경이 물었어요. 손에는 과일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미수는 얼른 뺨을 손으로 가렸어요. 아직 안 먹었어. 너희는? 지우가 어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미수는 손을 저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오늘 일이 좀 많아서 피곤해. 하지만 지우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뺨을 계속 가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손 좀 치워봐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지우는 미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손을 내렸어요. 뺨에 선명한 손자국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붕대를 감은 손목도 보였어요. 지후의 표정이 굳었어요. 미순에게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손목은요? 미수는 황급히 뺨을 가렸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부딪혔어. 지우는 미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손을 내렸어요. 뺨에 선명한 손자국이 드러났습니다. 붕대 감은 손목도 보였어요. 지후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이게 뭐예요? 손목은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수는 웃으려 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걱정하지 마. 민경도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미순의 뺨을 봤어요. 그리고 붕대 감은 손목도. 민경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검사로서 수많은 사건을 봐온 눈이었어요. 한눈에 알았습니다. 이게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걸. 어머니, 누가 때렸어요? 손목은 어떻게 다치신 거예요? 민경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미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아무도 안 그랬어. 지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순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제발 말씀해 주세요.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미수는 아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지우야. 미순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누가 어머니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우는 주먹을 쥐었어요. 민경이 지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미순을 똑바로 봤어요. 어머니, 백화점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민경의 질문은 정확했습니다. 미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사장 사모님이. 미순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지후와 민경은 귀를 기울였어요. 미수는 천천히 이야기했어요. 그날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물기가 남았다는 트집, 모욕적인 말들, 뺨을 때린 일, 그리고 넘어지며 손목을 다친 일까지. 지우는 듣는 내내 주먹을 쥐고 있었어요.
민경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미순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지우가 벌떡 일어났어요. 지금 당장 가겠어요. 그 사람한테. 민경이 지우를 붙잡았습니다. 지우 씨, 진정해요. 지우는 민경을 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진정하라고요? 우리 어머니를 때렸는데?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우는 아들로서 무너지고 있었어요. 민경은 지우를 꼭 안았습니다. 알아요. 나도 화나요. 하지만 지금은 차분해야 해요. 민경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검사로서의 목소리였어요. 지우는 민경의 품에서 한참을 떨었습니다. 미수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민경이 미순을 봤습니다. 어머니, 잘못한 거 없어요. 절대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민경은 미순의 손을 잡았어요. 제가 처리할게요. 제대로요. 민경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검사의 눈빛이었어요. 그 다음 날은 주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수는 비번이 아니었어요. 아침 일찍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손목이 욱신거렸어요. 밤새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일은 해야 하는데 미수는 붕대를 다시 감았습니다. 그런데 손목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통증이 너무 심했습니다. 이러다간 일을 못하겠어. 미수는 결국 백화점에 전화를 걸었어요. 오늘 몸이 안 좋아서 병원 다녀오겠습니다. 비번을 얻어냈습니다. 미수는 혼자 근처 정형외과로 향했어요. 병원으로 가는 내내 손목을 움켜쥐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미수는 접수를 하고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의사가 손목을 살펴봤습니다. X-레이를 찍었어요. 손목뼈에 금이 갔네요. 미세골절입니다. 미순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전치 6주 정도 보시면 됩니다. 깁스는 안 해도 되지만 붕대 고정하고 무리하시면 안 돼요.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미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은 할 수 있나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분간은 쉬셔야 합니다. 손목에 힘 주시면 안 돼요. 미수는 진단서를 받아들고 진료실을 나왔어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일을 못하면 돈은 어떻게 해? 병원 로비에 앉아 있는데 문이 열렸어요. 지우였습니다. 걱정이 된 지우도 병원에 왔던 거예요. 어머니, 지우가 미순에게 달려왔습니다. 미순은 깜짝 놀랐어요. 지우야, 안 와도 된다니까. 지우가 미순의 손목을 봤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미순은 당황했어요. 괜찮아. 별거 아니야. 하지만 지우는 미순 손에 든 진단서를 봤습니다. 손목 염좌, 전치 6주 상해. 지우의 얼굴이 굳었어요. 어머니, 이게 별거 아니에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수는 진단서를 감추려 했어요. 지우야, 진짜 괜찮아. 집에 가자. 지우는 조심스럽게 진단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부축했어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두 사람은 함께 병원을 나왔습니다. 같은 시간 민경은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백화점에 도착했어요. 아직 오픈 직후라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민경은 1층과 2층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청소하는 직원들을 관찰했습니다. 한 직원이 화장실 쪽으로 가는 게 보였어요. 민경이 따라갔습니다. 휴게실 앞에서 직원이 잠깐 쉬고 있었어요. 민경이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직원이 민경을 봤어요.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네. 민경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혹시 여기서 일하시는 김미순 씨 아세요? 직원의 표정이 변했어요. 아, 네, 알아요. 미순 씨 어떻게? 민경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며느리예요. 어제 어머니한테 무슨 일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직원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 봤어요. 사장 사모님이 정말 너무하셨어요. 민경은 직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직원은 망설였어요. 하지만 민경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순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성실하시고 직원의 증언이 시작됐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 정숙의 말과 행동. 민경은 조용히 들었어요.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사모님은 원래 그러세요. 미순 씨한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직원이 작게 말했습니다. 다른 분들한테도요? 민경이 물었어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청소 직원들한테든 매장 직원들한테든 자주 그러세요. 민경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날 민경은 몇 명의 직원들을 더 만났어요. 모두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증언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맨날 트집 잡으세요. 저도 한번 뺨 맞을 뻔했어요. 민경은 메모를 했어요. 하지만 아직 검사 신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민경은 화장품 매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젊은 여성 직원이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민경은 물건을 구경하는 척하다가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직원이 민경을 봤습니다.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무슨 일이신지 민경이 작게 말했습니다. 김미순 씨 아세요? 청소하시는 분. 직원의 표정이 굳었어요. 네, 알아요. 민경은 주변을 살피고 더 작게 말했습니다. 저 미순 씨 며느리예요. 어머니가 사장 사모님한테 폭행당하셨어요. 직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기, 여기서는 좀. 두 사람은 매장 뒤편으로 갔어요. 직원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도 맞았어요. 민경이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요? 직원이 대답했어요. 2주 전이요. 사모님이 매장에 오셔서 상품 진열이 마음에 안 든다고 뺨을 때리셨어요. 직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신고는 안 하셨어요? 민경이 물었어요.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했어요. 잘릴까봐 무서웠어요. 이 바닥이 좁아서 이력에 남으면 다른데 취직도 어렵잖아요. 민경은 직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혹시 그때 CCTV에 찍혔을까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마도요. 매장 아니었으니까. 민경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날짜 기억하세요? 직원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2주 전 12월 1일이었어요. 제 일기장에 적어뒀어요. 민경은 메모했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혹시 다른 피해자도 아세요? 직원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매장 직원 한 명 더 있어요. 그분도 물건에 맞으셨대요. 민경은 그 직원도 만났습니다. 같은 증언을 들었어요. 상습이야. 완전히 상습 폭행이야. 민경은 확신했습니다. 잠시 후 한 직원이 민경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회사 돈 문제도 아세요? 민경의 귀가 솔깃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직원은 주변을 살피더니 작게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회사 돈을 빼돌린다는 소문이 있어요. 민경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확실한가요? 직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확실하진 않아요. 그냥 격리팀에서 수군거리는 걸 들었어요. 민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더 파봐야겠어. 집으로 돌아와 민경은 생각했습니다. 개인적인 조사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특히 회사 재무 자료는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움직여야 해. 주말이 지나고 민경은 검찰청에 출근했어요. 사무실에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증언들, 메모들, 그리고 컴퓨터로 백화점 운영 회사를 검색했어요. 백화점 정보를 찾았습니다. 사장 이름, 회사 정보, 사모 정숙의 신상, 공개된 재무제표를 살펴봤어요. 민경의 눈이 멈췄습니다. 이상한데? 숫자들이 맞지 않았어요. 매출 대비 비용이 과다했습니다. 민경은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세무 자료도 확인했습니다. 이건 탈세와 횡령이야.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민경은 부장검사를 찾아갔습니다. 부장님, 상담 좀 드리고 싶습니다. 부장검사가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일인가? 민경은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 폭행 사건,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 그리고 탈세와 회사 횡령 의혹까지. 부장검사는 진지하게 들었어요. 증거는 있나? 민경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피해자 증언과 공개 재무 자료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를 위해서는 CCTV 확보와 압수수색이 필요합니다. 민경이 덧붙였어요. 2주 전 12월 1일 CCTV에도 사장 부인의 폭행 장면이 있을 겁니다. 다른 직원을 때린 영상이요. 부장검사는 서류를 검토했어요. 한참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공식 수사 들어가자. 영장 청구해. 민경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민경은 수사팀과 함께 백화점으로 향했어요. 이번엔 검사 신분으로 보안실로 들어갔습니다. 직원에게 신분증과 영장을 보였어요. 검사 강민경입니다. CCTV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원의 얼굴이 굳었어요. 영장을 보더니 어쩔 수 없이 안내했습니다. CCTV 관제실로 갔어요. 민경은 시어머니가 맞은 날짜와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을 돌렸어요. 폭행 당일의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화면에 미순이 나타났어요. 청소를 하고 있는 모습, 정숙이 다가오는 모습, 그리고 뺨을 때리는 순간, 미순이 넘어지며 손목을 다치는 장면까지. 민경은 그 장면을 여러 번 돌려봤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 영상 복사해 주세요. 직원이 영상을 복사했습니다. 민경은 USB를 받아 챙겼어요. 2주 전 12월 1일 영상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민경이 말했어요. 직원이 날짜를 입력했습니다. 화면에 화장품 매장이 나타났어요. 정숙이 직원에게 뭔가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뺨을 때리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이 영상도 복사해 주세요. 민경은 2개의 USB를 챙겼습니다. 수사팀은 백화점 운영 본사로 향했습니다. 압수수색이 시작됐어요. 회계장부, 계약서, 통장 사본, 모든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민경은 자료를 꼼꼼히 살폈어요. 역시 탈세와 횡령의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사장이 회사 돈을 수억 원 빼돌렸어요. 가짜 계약서, 유령회사, 불법 자금 이동,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민경은 서류를 정리했어요.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경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지우가 가져다 놓은 병원 진단서를 봤어요. 손목 골절, 전치 6주 상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경이 서류 가방을 내려놓으며 지우에게 말했습니다. 증거 다 확보했어요. CCTV 영상, 직원 증언, 병원 진단서, 그리고 민경이 잠시 멈췄어요. 탈세와 회사 횡령 증거까지요. 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탈세와 횡령이요? 민경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장이 회사 돈을 수십억 원 빼돌렸어요. 증거가 명확해요. 지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 사람들. 민경이 지우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곧 끝나요. 제대로 처리할 거예요. 민경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민경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정숙과 그 남편에게는 응당한 대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정숙과 사장에게는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요? 그리고 미순에게는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검찰은 백화점 사장과 정숙을 소환했어요. 압수수색 결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정숙은 검찰청에 출석했어요. 화려하게 차려입고 왔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진한 화장을 했어요. 하지만 표정은 불안했습니다. 예전의 당당함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조사실 앞에 섰습니다. 정숙은 심호흡을 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민경이 앉아 있었어요. 정숙은 민경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민경은 차분하게 말했어요. 검사 강민경입니다. 앉으세요. 정숙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민경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김미순 씨 폭행 및 상해 건에 대해 조사하겠습니다. 정숙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민경은 냉정하게 질문했어요. CCTV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정숙이 미순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 선명했어요. 그리고 미순이 넘어지며 손목을 다치는 모습도. 정숙은 화면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민경이 물었어요. 정숙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민경은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직원 증언입니다. 여러 명이 같은 진술을 했어요. 민경이 증언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은 항상 청소 직원들을 무시했어요. 트집을 잡고 모욕적인 말을 했어요. 정숙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여러 번 폭언을 했고 때릴 뻔한 적도 많았어요. 민경은 차분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정숙은 점점 작아졌어요. 민경이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병원 진단서입니다. 피해자는 손목 골절로 전치 6주 상해를 입었습니다. 정숙의 얼굴이 더욱 굳었어요. 조사가 계속됐습니다. 처음에는 변명을 하려 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CCTV, 증인 진술,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까지. 정숙은 점점 무너졌어요. 왜 때렸습니까? 민경이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숙은 한참을 침묵했어요. 저는 화가 났어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왜 화가 났습니까? 민경이 다시 물었어요. 정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말을 해서. 그게 때릴 이유가 됩니까? 민경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정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조사가 끝났습니다. 정숙은 비틀거리며 조사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남편인 사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사장이 물었어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 두 사람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며칠 후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재판이 열린다는 통보였어요. 미수는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습니다. 미수는 불안했어요. 나 법정에 가야 돼? 지우가 미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저희가 같이 갈게요. 민경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그냥 있었던 일 그대로 말씀하시면 돼요. 하지만 미수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그 사람들, 나 때문에 벌 받으면. 미수는 착했어요. 자신을 때린 사람에게도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민경이 미순을 안았어요.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잘못한 사람이 책임지는 거예요. 미수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갈게. 재판 당일이었습니다. 미수는 지후 민경과 함께 법원에 도착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재판정은 조용했어요. 판사가 앉아 있었고 정숙과 사장이 피고석에 있었습니다. 정숙은 미순을 봤어요.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사건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폭행으로 인한 상해 사실도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폭행 당시 넘어지며 손목을 다쳤고 전치 6주의 골절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미순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미순은 떨렸어요. 하지만 담담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저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미순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사모님이 오셨어요. 바닥에 물기가 있다고 했어요. 미수는 천천히 이야기했어요. 그날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저는 미안하다고 했어요. 금방 닦겠다고.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미순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사모님은 계속 화를 내셨어요. 청소부 주제에 반말하지 말라고. 미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는 같이 학교 다녔어요. 어릴 때부터 알던 사이였어요. 정숙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서 저는 습관적으로 반말을 했나 봐요. 미순이 잠시 멈췄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뺨을 때렸어요. 저는 중심을 잃고 넘어졌어요. 손목을 짚었는데 미순이 붕대 감은 손목을 들어 보였습니다. 손목뼈가 부러졌어요. 지금도 아파요. 뺨도 아팠지만 손목이 더 아팠어요. 법정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판사가 물었어요. 그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미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팠어요. 뺨도 아팠지만 마음이 더 아팠어요. 미순이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저는 평생 참고 살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난하게 살았고 남들한테 무시도 많이 당했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미수는 정숙을 봤습니다. 참고 사는 게 옳은 줄 알았어요. 그게 제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법정은 숨소리마저 조용했습니다. 근데 이번엔 너무 억울했어요. 미순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 평생 그렇게 살아온 게 잘못인가? 미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흐느꼈어요. 지우는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민경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판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했어요. 증인,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미수는 고개를 숙이고 증인석에서 내려왔어요. 검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 폭행이 아닙니다. 피고인의 상습적 폭력 행위가 확인됐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제시했어요. 2주 전 12월 1일 피고인은 같은 백화점 화장품 매장 직원을 폭행했습니다. CCTV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나타났어요. 정숙이 직원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또한 다른 직원 2명도 피고인에게 폭행당했다고 추가 진술했습니다. 한 명은 물건에 맞아 상처를 입었고 한 명은 심한 폭언에 시달렸습니다. 모두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검사가 계속 말했어요. 피해자 김미순 씨를 포함해 총 4명의 피해자가 확인됐으며 CCTV 증거가 있는 사건만 이건입니다. 이는 명백한 상습 폭행입니다. 정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다음은 정숙의 차례였습니다. 변호사가 정숙을 변호하려 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판사가 정숙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정숙은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미순을 봤습니다. 미안합니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숙였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재판은 계속됐습니다. 검사는 탈세와 횡령건에 대해서도 설명했어요. 사장이 회사 돈을 빼돌리고 탈세를 한 증거들. 피고인 김철수는 백화점 운영회사의 자금을 수십억 원 횡령했습니다. 검사가 자료를 제시했어요. 유령 회사를 만들어 허위 계약을 체결했고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렸습니다. 총 횡령 금액은 32억 원에 달합니다. 법정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이 돈으로 피고인 부부는 고급 외제차를 구입하고 해외 부동산에 투자했습니다. 모두 증거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철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판사는 잠시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이정숙, 상해죄 및 상습 폭행으로 벌금 500만 원. 정숙은 고개를 숙였어요. 피고인 김철수, 횡령죄 및 배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2억 원. 사장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판사가 덧붙였어요. 피고인 김철수는 백화점 경영에서 즉시 배제될 것을 권고합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미수는 법정을 나섰어요. 지후와 민경이 양옆에서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지후가 말했습니다. 미수는 작게 웃었어요. 이제 끝난 거니? 민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끝났어요. 법원 복도에서 정숙을 마주쳤습니다. 정숙은 미순을 봤어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지후와 민경이 미순을 감쌌어요. 정숙은 그냥 지나쳐갔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았어요. 미순은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한숨이 나왔어요. 끝까지 저러시네. 민경이 미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그냥 가요. 세 사람은 함께 법원을 나섰어요. 며칠 후 백화점에 공고가 붙었습니다. 김철수 사장 사임, 이정숙 씨 백화점 출입 금지. 직원들은 그 공고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이제 편하게 일할 수 있겠네. 미순도 그 공고를 봤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오랜 세월 무시당하고 짓밟혔던 자신. 그러나 이제는 달랐습니다. 정의가 바로 섰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미순의 작은 집이었어요. 세 사람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저녁 먹을까요? 민경이 물었어요. 미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경과 지우가 함께 저녁을 준비했어요. 간단한 된장찌개와 반찬들, 밥상을 차렸습니다.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조용했지만 따뜻했어요. 미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고마워. 너희 덕분에. 지우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가 뭘 잘못하셨어요? 저희가 해야 할 일 한 거예요. 민경도 미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하게 사세요. 더 이상 참지 마시고. 미순의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편하게 살아야지. 세 사람은 손을 맞잡았어요. 밥상 위로 따뜻한 온기가 흘렀습니다. 김이 오르는 찌개, 함께 나누는 밥. 평범하지만 소중한 순간이었어요. 미수는 생각했습니다. 평생 참고 살았던 삶. 무시당하고 고개 숙이며 살았던 시간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당당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그리고 옆에는 사랑하는 아들과 며느리가 있었어요. 미수는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따뜻했어요. 맛있다. 미순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후와 민경도 따라 웃었어요. 밥상 위로 온기가 남았습니다. 오래도록 남을 온기였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미순의 손목은 서서히 회복되고 있었어요. 깁스를 풀고 보조기만 차게 됐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지우가 아침 일찍 미순의 집에 왔어요. 출근 전 어머니를 백화점까지 데려다 주려고. 괜찮아. 버스 타고 갈 수 있어. 미순이 손사래를 쳤지만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손목 아직 완전히 안 나으셨잖아요. 버스 손잡이 잡으시면 또 아프실 거예요. 그래도 어머니, 저 출근길이에요. 같이 가요. 지우는 웃으며 어머니의 가방을 들었습니다. 차 안에서 미수는 창밖을 봤어요. 익숙한 거리, 익숙한 풍경. 지우야. 네, 어머니. 너 일 늦는 거 아니니? 지우가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저 오늘 일찍 가면 되거든요. 거짓말이었어요. 사실 지우는 30분 일찍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데려다 드리기 위해 백화점 앞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조심히 들어가세요. 퇴근하고 민경이랑 같이 올게요. 그래. 고생했다. 미수는 차에서 내렸어요. 지우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지우가 떠나고 미수는 백화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원 입구를 지나며 경비원 아저씨가 인사했어요. 미순 씨, 손목은 좀 어때요? 많이 나았어요. 이제 일할 만해요. 그래도 무리하지 마요. 네, 고맙습니다. 미수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탈의실로 들어갔어요. 동료들이 반겼습니다. 언니, 손목은 괜찮아요? 완전히 나았어요? 여기저기서 걱정 섞인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수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많이 나았어. 그래도 조심하세요. 무거운 건 우리가 할게요. 젊은 직원 하나가 말했어요. 미수는 고마웠습니다. 고마워. 미수는 걸레질을 시작했습니다. 손목이 아팠어요. 완전히 낫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참을만 했습니다. 미수는 천천히 꼼꼼히 바닥을 닦았어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미수는 구내식당으로 갔어요. 쟁반을 들고 줄을 섰습니다. 미순 씨, 여기 앉아요. 동료가 손짓했어요. 미수는 그쪽으로 갔습니다. 4명이 함께 앉았어요. 모두 청소 직원들이었습니다. 손목 많이 나았어요? 응, 많이. 미순이 보조기를 보였어요. 이거만 차고 있으면 돼. 곧 뗄 거야. 다행이다.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분위기 많이 좋아졌죠? 한 직원이 말했어요. 그러게. 사모님 안 오시니까 얼마나 편한지. 우리만 그런 게 아니래요. 다른 층 직원들도 다들 좋아한대요. 미수는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미순 씨가 용기 내준 덕분이에요. 한 직원이 미순을 봤어요. 언니가 아니었으면 우리 아직도 참고 있었을 거예요. 미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그냥 아니에요. 언니가 먼저 말했잖아요. 우리도 용기가 났어요. 다른 직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순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고마워요. 다들 식사를 마치고 다시 일터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내내 청소를 했어요. 손목이 계속 아팠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미수는 도구를 정리하고 탈의실로 갔어요. 옷을 갈아입고 나오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민경이었어요.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지금 퇴근했어. 저 로비에 있어요. 지우 씨도 곧 와요.
같이 저녁 먹어요. 그래, 알았어. 미수는 로비로 나갔습니다. 민경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어머니, 민경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오늘 많이 힘드셨죠? 손목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잠시 후 지우도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기다리셨어요? 아니, 방금 왔어. 세 사람은 백화점을 나섰어요.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민경이 물었습니다. 미수는 잠시 생각했어요. 삼계탕 어때? 좋아요. 제가 아는 맛집 있어요. 거기 갈까요? 그래. 차를 타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은 아늑했어요. 따뜻한 조명에 고즈넉한 분위기. 세 사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삼계탕 3개요. 지우가 주문했어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삼계탕. 어머니, 제가 닭 발라드릴게요. 민경이 말했어요. 미수는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미수는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들었어요. 오른손은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왼손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천천히 닭고기를 발랐어요. 어머니, 오늘 일은 어땠어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미수는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대답했어요. 응, 괜찮았어. 동료들이 많이 도와줬어. 손목 무리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조심했어. 민경이 밥을 한술 뜨며 말했어요. 어머니, 손목 다 나으시면 우리 여행 가요. 여행? 미순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가 가고 싶은 곳 있으세요? 미수는 잠시 생각했어요. 평생 일만 하며 살았던 자신. 여행이라는 건 늘 남의 이야기였습니다. 글쎄, 바다? 바다 좋죠. 동해 갈까요? 아니면 남해? 지우가 환하게 웃었어요. 동해. 좋겠다. 미순도 따라 웃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세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일상적인 이야기들. 오늘 있었던 일, 맛있는 음식, 주말 계획. 평범하지만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지후와 민경이 미순을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어머니, 들어가세요. 내일 또 올게요. 그래. 조심히 들어가. 미순은 손을 흔들며 두 사람을 배웅했어요.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작은 집이었지만 이제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미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목을 쓸어보며 생각했어요. 많은 게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였어요. 아파도 참고 힘들어도 참고 억울해도 참았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옆에 아들이 있고 며느리가 있었어요. 힘들면 말할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어요. 미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였어요. 이제 괜찮을 거야. 미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손목은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어요. 하지만 곧 나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당당하게. 미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침대로 가서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눈을 감았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올 것 같았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미수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에도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주인공에게 전하는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당신의 빛나는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인생은 찬스였습니다.